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경기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발생 사례입니다. 네,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그동안 정부와 양돈 농가는 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총력을 다해왔는데요. 결국 차단 방역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양돈 농가는 모두 초비상 상태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결국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생 농가는 16일 새끼 돼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 일명 포유모돈 5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포유모돈들은 2, 3일 전부터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40도가량의 고열 증상을 보였던 터라 농가는 이날 오후 6시경 검역본부에 ASF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죽은 돼지 5마리 중 2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 모두 ASF의 양성인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전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ASF 발생 농장과 해당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2개 농장으로 총 3,950마리입니다. 또한 인근 농장으로 ASF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의 양돈 농장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10km 내에 있는 양돈 농장은 19곳으로 모두 18,380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해당 농장의 ASF 발생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주요 전파 요인에 해당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 데다 평소 방역 관리 또한 우수했던 곳이라 발생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농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무창이고 또 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도 다 돼 있고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또 잔반을 투입한 농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될지 지금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 농장은 아주 FM입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양돈 우리 파주 지역에서는 최고의 양돈가예요. 철미역에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한돈 산업을 한꺼번에 붕괴시킬 수도 있는 ASF. 차단 방역만이 최선책인 만큼 정부와 농가는 물론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와 농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국내 발생이 확인된 직후부터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협도 비상방역회의를 열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국내에 첫 발생하면서 정부와 농협, 양돈 농가 모두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해 ASF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ASF 발생과 관련해 초기에 확산하지 않게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직후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에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적극적 통제와 방역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그러니까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또 ASF 발생 지역인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하는 행위를 일주일간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가구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찰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ASF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남은 음식물이 양돈농가로 반입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 지역 14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협도 17일 오전 김병원 회장 주재로 주요 임원과 집행간부 등이 참석하는 범농협 ASF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ASF 방역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24시간 범농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발생 지역 농협의 방역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방재단과 조합 소독 차량을 동원해 양돈농가 일제 소독에 나서고 접경지 긴급 방역도 지원하는 등 특별 방역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총동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방역 업무를 하자는 겁니다. 아프리카 열병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주시기를. 지자체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ASF가 행여나 파주 인접 지역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ASF 발생이 확인된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하고 시군별 방역 상황을 총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 역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ASF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닌 만큼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SF 감염이 확인된 돼지는 바로 살처분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을 막으려면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정부와 농협의 노력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들의 차단 방역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 농가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ASF 확산 여부에 기로에선 고비의 시간입니다. 학계에서는 ASF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21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이 집중되는 건 4일에서 7일 정도 기간에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주일 사이 농가들은 사육하는 돼지를 보다 유심히 관찰하고 차단 방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농가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고열입니다. 열나는 돼지가 있으면 ASF 발생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귀와 배, 팔다리에 충혈 증상이나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돼지가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증세를 보이거나 코와 항문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 ASF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ASF의 경우 고열 외에 뚜렷한 병변 없이 갑자기 1일에서 4일 안에 폐사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첫 발생한 양돈 농가 역시 폐사 2, 3일 전 사료 섭취량이 줄었다가 40도의 고열을 보이며 모돈 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돈 농가는 ASF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지자체 등에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차단 방역과 철저한 소독입니다. 축산농가는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의 내외부와 출입 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농장 출입구와 물품 반입 창고는 물론 농장 내부 역시 돈사별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주변 청소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과 방역을 또 철저히 하고 모든 농가들은 이제 어떤 행사나 이런 모든 걸 취소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현장 방역 조치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ASF를 방지할 수 있는 소득 약품을 확인하셔서 그 약품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약품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 이제 하루 정도 사용했다면 다음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식의 이제 소독 방법을 저희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ASF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농가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에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해선 안 됩니다. 또 농식품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한 만큼 잔반 급여 농가는 사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ASF 전파의 매개체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를 위해서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게 보다 안전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축산농가에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년 3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가 촉박한 데다 농가 참여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축산농가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에 모두 140곳의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를 자가 처리할 때는 축사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제곱미터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퇴비 부숙에 필요한 장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 퇴비 부숙 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농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내놓은 농식품부의 방안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축산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가의 퇴비 부숙 작업과 살포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은 축산 농가 40가구 이상, 살포 면적 100헥타르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8월 말까지 115개소를 선정했고 9월 안에 25개소를 추가해 연말까지 140곳의 선정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각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농경지 살포비로 1헥타르당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은 계약 축산 농가에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퇴비 부숙과 살포를 돕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1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부숙된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도록 지원해 경축 순환 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분 퇴비가 부숙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감소하게 돼 축산 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없는 지역의 농가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농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축산 농가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가을은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밤이며 도토리도 속이 꽉 찰 때인데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밤이나 도토리, 버섯 등을 마음대로 가져오시는 일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불법 채취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 산지 전용과 무허가 벌채, 쓰레기 투기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가을철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위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 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아예 이를 목적으로 산행을 모집해오는 경우, 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무허가 벌채를 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모두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산림이 피해를 입은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495건, 면적으론 1,410헥타르에 이릅니다. 산림에 피해를 입힌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농경지 조성, 농로 임도 개설, 택지 조성으로 인한 불법 산지 전용이 가장 많았고 지작목 제거, 벌채지 순으로 무허가 벌채로 인한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파가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지난 3년간 평균 600건에 달했습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가을철 특별단속으로 이루어진 기부 효과는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 전용과 같은 불법 행위들을 근절함은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깨어진 인식을 확산한다는 게 주된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 산지 정화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숲사랑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로 자체 불법 산림훼손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이어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농업테마공원 일원에 조성한 색깔별 논그림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전남 농업박물관이 농업테마공원의 논에 모내기를 하면서 전남 행복시대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것으로 농업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농업박물관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특정한 주제의 문구를 새겨넣는 논그림 연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조성된 마실길 전망대에서 논그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역에서는 현장 전화 예찰 강화와 함께 소독 차량 123대를 활용해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와 구제역 항체 검사 등 6만 1,000건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주 1회 도하 시군 합동 교차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는 시군을 비롯한 19곳의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상황 체제에 돌입합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형 농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130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농촌 관광의 최근 트렌드 등 실무 능력 강화와 소양 교육을 병행합니다. 도는 최근 김제 벽골제 마을에서 1차 교육을 완료했으며 2차 교육은 17일부터 19일까지 진안 황금마을에서, 3차 교육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안 청호수 마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공모에서 홍천군 동면과 북방면, 정선군 남면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도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8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